자, 주식TV 또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네. 그래서 우리 9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장 얘기부터 하면 장은 강했어, 그지? 강했지? 자, 강했던 것 같아. 저번 주말 끝나고 뭐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왔는데, 테이퍼링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 뭐 당연히 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와서 좀 시장에 완도 랠리 뭐 이렇게 있어서, 우리나라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게 맞춰서 좀 약하지 않게 한 주 동안 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 이걸 또 뭐 말이 많아. 뭐 기술적 반등이라 또 빠질 거다, 아니면은 V자 반등을 계속 이어 나갈 거다, 그건 모르지 뭐. 우리 항상 하는 거지. 너는 한 주 어떻게 봤어? 뭐 비슷하지 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뭐 미국은 그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막 되게 많이 밀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실제 생활에서 뭔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은행이 망하려고 하거나 뭐 테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많이 한 번에 확 빠질 수 있겠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뭐 내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이게 약간 말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계속 경고를 이렇게 줄 거라고. 근데 경고가 줄 때마다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막 대세 그 이렇게 큰 추세는 대세 하락을 하거나 이러게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타격이 별로 없을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난 오히려 지난주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서 금리가 올랐던 건 사실 실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호지.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뭔가 바뀌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은 뭐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좀 밀리는 것 같더니 또 반등하고 이러다가 지난주에 말에 고용지표 나온 것도 안 좋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해석은 또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으니까 부양을 테이퍼링은 이제 더 뒤로 밀리겠네. 그렇지, 뭐 그렇게 또 긍정적인 그렇게, 신호로. 그러니까 이게 특히 미국 시장은 이제 처음에 악재 뉴스가 나오면 악재 뉴스를 처음에는 뭐 약간 반응을 해주다가 나중에 해석을 자꾸 조금씩 바꿔서 악재 뉴스도 호재로 보이게 긍정적으로.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에 배팅할 건지 아래 배팅할 건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에 이제 내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근데 포트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우리나라는 요즘에 내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매매 대상으로 놔야 될 거는 두 가지야. 하나는 가는 놈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엄청 빠진 애를 잡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밀린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어정쩡한 매매는 그렇지.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고, 뭐 진짜 뭐 카카오뱅크가 10만 원 넘을 때 그때 올라타든지, 뭐 가는 놈에 확, 요즘은 가는 놈이 가니까 확 올라타든지, 아니면 진짜로 많이 빠져가서 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뭐 망한다. 어쩌라는 정도까지 거냐. 빠진, 확실하게 많이 빠진. 그런 걸 잘 둘 찾아보면 중에 하나야, 내가 봐도.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매매보다는 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 시장이 장이 어정쩡하니까 사실 일 때는 어정쩡한 종목을 하면은 안 된다. 맞아. 계속 계좌는 그대로거나 조금씩 까이거나 이렇게 될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대세 상승할 때는 사실은 비슷한 종목,
대충 쳐도 안타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많아지는데 음. 장이 이제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음. 판단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시체말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종목을 잘 골라보고 만약에 대세 하락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굿버스지 뭐. 다 도망가야지 뭐. 어. 근데 현재는 계속 갇혀 있는. 나는 그렇다. 나도 계속 그냥 갇혀 있는 거다. 이 지수는 진짜 계속 의미가 없다. 이게 내가 보는 게 이게 월봉으로 보면 2008년도 이때 2008년부터 이때랑 이렇게 계속 근데 뭐 요번에도 막 5년 뭐 이거 박스권이었잖아 우리가. 뭐 그렇게 가진 않을지라도 지금은 그냥 이 장세다. 근데 이 장세 때도 내가 볼 때 가는 놈들은 계속 가고 빠지는 놈은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양극화가 진짜 극대화됐던 때거든. 오히려 그래서 뭐냐 박스권일 때 깡통 차는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많거든. 매매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나고 반등 나오면 좀 만회가 되는데 박스장에서는 이게 또 뭐 심리가 좀 불안하거나 막 빨리빨리 막 조급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박스장에서 깡통 나오는 계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잘못 매매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해서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아주 강한 종목이던가 아니면 정말로 뭐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빠졌어. 이유 없이. 그런 종목을 잘 찾아서 그냥 바닥에서 잘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면서 좀 수익 나오면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올라가는 것도 막 끝까지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마디마디 잘 매매하면서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찾기가 그치? 어렵지. 사실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로 가지 않고 많이 떨어진 걸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주가 뭐 신용이 들어왔든 이수가 들어왔든 뭐 세력이 뭐 작전을 하든 뭐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확 밀릴 때는 그렇게 뭔가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털려 나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야 될 자리보다 훨씬 밑으로 확 밀리는 경우가 그렇지. 있다고. 사실은 그럴 때는 조금 편하게 잡아도 되니까. 또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완전히 망가지는 그치. 모양이잖아. 그게. 근데 회사가 만약 회사가 뭐 부도가 났어. 그런 걸 잡으라는 건 그렇지. 아니고 수급상으로 뭔가 어딘가 확 터져서 말 그대로 낙폭과대지, 그치? 그렇지. 그런 게 있으면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낙폭과대인 종목. 별 문제는 없는데 장 따라서 그냥 동달아 많이 빠진 거. 뭔가 장이 살짝 무너질 때 수급이 확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 그런 종목을 잘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매매해야 되는 장인 것 같아. 그렇지. 뭐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도 뭐 똑같지.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코스닥 지난주에 코스닥 차트가 그래도 코스피보단 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아직 61선도 안 깨졌고, 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또 이평선들도 다 상방향인데 코스피는 좀 꺾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트 뭐 이렇게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좀 강한 것 같다 했는데 좀 주가 위치도 그렇고 코스닥이 좀 더 견고해 보이기는 해. 근데 이걸 뭐 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구나. 또 이제는 이제 지금은 어찌됐든 크게 보면 가두리 장이다. 요 안에서 포트에다가 좀 어떻게 센 놈 잘 배치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매매를 잘하느냐 이런 것만 남은 장이지 뭐 딱히 뭐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종목 매매를 계속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하자면 뭐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뭐 다른 나라도 유럽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실 급락이 나오는 신호는 부동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 부동산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다 망하고 그게 이제 제일 뻔히 보이는 저기 안 좋은 사이클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심지어 우리나라든 부동산이 좀 위험해 보인다. 그때는 좀 바짝 긴장해야 그때는 되겠다. 이제 그렇지 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직은 나는 아직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매 똘똘한 종목 찾는 데만 집중하는 거지 뭐. 계속 그 전략을 좀 그지? 그렇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뭐 지수는 이렇게 보고 지난주 종목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좀 저점에 있는 거 보자 해가지고 소비재로 한세 시럽을 가져왔는데
뭐 장이 좋았으니까 뭐 빠질 일은 없었을 거고 그래봤자 이제 뭐냐 5일 전이니까 월화 빠졌다가 그지? 근데 내가 바로 갈 것 같지 않다. 이 추세 한번 눌러주고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눌러주고 다시 이제 수목금 이렇게 주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그냥 비교적 뭐 큰 수익 빠른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여기서 추세 이거 다시 뭐 확 밀려서 이거 깰 가능성은 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요 추세 요 이제 아이고 저항이 뚫리면 그 다음엔 지지가 되는 거니까 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한번 뭐 편입하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나가면서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에 한번 절반을 주던 그래서 주고 만약에 밀리면 또 다시 뭐 아래에서 또 다시 잡던 해서 난 최종 목표가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쭉 한번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장이 또 받쳐줘야겠지. 계속 장도 좋아져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되게 뭐 이게 하락 추세를 벗겼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요런 추세를 계속 타고 가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는 해. 그러니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네. 근데 한세 실업은 뭐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막 눈이 많이 가는 종목은 아닌데 이게 좀 이제 이 상황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철강주가 나쁘지 않았거든. 반등을 세게 줬지. 뭐 진짜 뭐 어떤 회사는 뭐 대선주와 관련돼서도 오른 데도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좀 그 원자재 관련주를 내가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지난주에 뉴스가 아마 그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증산한다는 얘기 뉴스가 있다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가격 관련해서 철강석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원자재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 원자재 가격을 1차 가공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세 실업으로 따지면 그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그런 천, 목감, 뭐 그다음에 철강 관련해서도 철판, 뭐 가전 관련해서는 뭐 칼라 강판, 뭐 이런데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들, 그게 사실은 이제 자꾸 원자재 쪽에서 물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금리도 올린다 하고 이러면서 좀 떨어져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고 아마 3분기가 되면 이제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평준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관측이 많았던 것 같거든. 물론 이게 데이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가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3분기에서는 이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세실업이 1분기 2분기 내가 지난주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실적이 좋았던 거는 원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버텼다 뭐. 아니 원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사놓은 재고가 지금 상승분을 많이 상승하기 전에 사놓은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3분기에도 계속 상승이 유지되면 어쨌든 뭐 내일 가격이 오르면은 어제 사놓은 옷감으로 만들면 이익이 그렇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3분기에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원자재들이 사실은 이제 3분기에도 좀 오르는 추세거든. 생각보다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래 생각할 때는 1분기 때 조금 실적 좋아지고 2분기 때 실적 더 좋아지고 그런데 주가가 빠진 거는 3분기 되면 지금처럼 좋아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기다리던 피크아웃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더라. 그렇다면은 얘도 한 번 정도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나는 한세실업은 매매 안 했어. 음, 근데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다른 뭐 종목들을 봤을 때 음, 슬슬 그런 예측이 조금씩 나오거든. 음. 그럼 나쁘지 않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뉴스플로 상으로는 나는 한 3분기가 꼭지였고,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한 6월, 5월 중순부터 이제 그런 예측이 있어가지고 빠진 건데, 그렇지. 오히려 아니다, 이게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오른다. 오히려 지금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다. 그럼 사실은 기대보다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건 항상 숫자를 까봐야겠지만, 지금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한den실업이 재고를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소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세실업 같은 데는 어. 재고를 소진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아니 이 난 사람이 모르겠다. 사람이 몇 명인데 어. 그 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음. 얘네들이 뭐 재고를 그렇다고 뭐 재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배팅해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루틴이 그런 거야. 그렇지 업하고. 한두 달 쓸 옷감을 미리 사놓지 않고 어떻게 건데요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 달치든 두 달치든 아 계속 들어오는 게. 옷감을 엄청 갖고 있을 근데 거 계속 아니야. 오르면. 그렇지 가격 오르면은 오케이. 마진이 커지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옷감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이거 보기는 쉽지 않을 건데 대체적인 거는 내가 생각할 땐 그렇다.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요 종목을 매매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종목 매매는 나도 좀 들어갔다. 그래. 그래서 이거 뭐 너의 그런 얘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면 중장기 상승 파동 큰 게 하나가 남았는데 근데 이게 그거를 가져갈지. 이게 중장기까지 갈 정도의 그건지는 잘은 모르겠어. 이거 딱 한세실업 이거 상승 파동 보면 딱 세 달 단위로 이렇게 상승했다 빠지고 세 달 단위로 상승했다 빠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 한 번 또 상승할 때도 멋지게 또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 이제 뭐 그런 그 생각을 반영한다면 뭐 오피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종목인 것 같긴 하다, 그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다 괜찮네, 나쁘진 않네 지금, 그지? 사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아 보이더라. 저번 주보다는 보니까 더 좋아졌다. 오케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한번 좀 끌고 나가도 되겠다, 그지? 그리고선 뭐 꺾이는 때 봐가지고 한번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들고 있으면 지금, 그지? 그렇지. 내가 들고 있다면은 지금은 안 팔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한대실어? 그러고 뉴트리도 화장품 아니 화장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먹는 콜라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작년에 엄청 고생 많이 하다가 그래도 수익 잘 내고 나왔는데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차트가 한번 좀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빠르게 오를 거 예상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타이밍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엄한 종목 할 바에는 이런 종목을 좀 차트가 정직한 차트 움직임이 정직한 종목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실 가져온 종목이거든. 우리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비슷하게 한세실업하고 비슷하게 월요일 화요일 빠졌다가 화수목 뭐 장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좀 큰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상단과 상단 이 저항은 맞아서 한 32,000원 정도까지 오면 잠깐 한번 좀 매도 줬다가 또 뭐 다시 밀리면 또 다시 잡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뭐 계속 이걸 한 방에 뚫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32,000원 정도 오면 한번 단기로 뭐 짧은 거지만 줬다가 다시 밀릴 때 한번 다시 잡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거 추세 넘기고 저항 크게 뚫고 거래량 붙을 때 따라 붙으면 그 다음엔 좀 목표치가 꽤 나오는 종목이니까 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야. 뉴트리 한 주 보긴 봤어? 뉴트리는 비슷해. 뭐 나는 잘 모른다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미용 건기식 중에서도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쪽 제품인 것 같으니까 음. 유행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들고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겠지. 어떻게 될지 사실 신제품 중에 똘똘한 녀석이 나올지 사실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뭐 좋지. 이런 종목이 제일 좋지 사실은. 왜냐면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실제 소비자가 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매매할 만하지. 항상 근데 뉴트리가 조금 애를 먹이는 게 차트로 놓고 보면 이 하단대 오잖아. 하단대 오면 굉장히 애를 먹여. 막 마치 바로 갈 것처럼 하다가 쭉 밀려가지고 막 좀 이 하단에서 좀 차트가 좀 차트를 좀 지저분하게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바닥이 나왔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이 고점을 뚫기 위해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또 뭐 지저분하게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좀 뭐 갖고 계신 분들 좀 애를 먹일 것 같긴 한데 아마 요 상단 추세를 강하게 뚫는 게 나오면 이제 이제는 좀 덜 고민하면서 들고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아래서 이렇게 뭐 반등 주고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 바로 뚫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거래량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 이 뭐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저항선도 아직 뚫지 못한 상태고 다 이평선도 다 아래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래에서 다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그러니까 단기로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에 재수 좋아서 뭐 한 31,800원 정도 오면 한 1,000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 한 뭐 2, 3% 오르면 바로 졌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공략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이상한 종목 막 슈팅 나고 이런 종목 따라가서 손실 보고 이럴 바에는 좀 이런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건데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이제 좀 정직한 종목 차트대로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저점에서 잘 잡고 타이밍 잘 잡으면 꽤 좋은 안정적으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거든. 그런 관점으로 뉴트리는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PER은 11배가 좀 넘고 PR PBR은 3배가 좀 높네. 그러니까 PER 면에 봤을 때는 지금 정도 상승하면은 적정한 주가 지금 정도 이제 이익에 계속 낮으면 적정한 주가인 거고 PBR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야. 이익이 커질 것 같으면은 PER이 줄어들면서 이게 싸 보이는 거고 이익이 이제 줄어들 것 같으면 갑자기 PBR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 비싼 종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계속 성장해 나가느냐 매출이나 그렇지. 이런 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항상 뭐 그렇지만 유행을 미리 알아야 된다. 한 번 또 꺾이면 무섭게 꺾이니까 그지? 그렇지. 그래 그런 거 보면서 한번 한번 지켜봐도 될 종목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할까? 그래.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끝.